서울 집값은 안 잡히고 세종시 집값만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절대 서울을 대체할 수 없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짝퉁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불난 거에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상상해서. 도시와 지방 간의 양극화도 지금 네. 서울을 이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 네. 옮겨서 서울의 집값을 잡자. 맞아요. 근데 거기 옮긴다고 한들 여기서 KTX 타고 37분 만에 가는데 네. 누가 이사를 가겠으며 안 가요. 서울 집값은 안 잡히고 세종시 집값만 올라갈 거예요. 거기 오피스텔도 네. 사죠. 예. 두 개를 다 사겠죠. 예. 두 번째는 세종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졌다면 난 그게 수도를 안 옮기고 자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종시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도시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 뉴욕이라고 치고 네. 세종시가 만약에 개발이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처럼 개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완전히 뉴욕과 맨하탄과 샌프란시스코는. 예. 그러면 37분밖에 안 걸리니까 나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집에 살고 싶어. 그럼 가겠지. 근데 뉴욕하고 똑같은 거를 37분 거리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거기 행정기관 몇 개 옮겨 놓는다고 거기가 사람이 가겠냐고요. 다 옮겨서 국회도 가자. 예. 국회도 가고 뭐 대통령만 남기자. 이미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새롭지 않아요. 그 도시는. 거기는 그냥 또 다른 판교 같은 도시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서울을 대체할 수 없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짝퉁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남처럼 택지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업자한테 팔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공사 사옥을 하나 근사하게 짓고 그리고 치고 빠지면은 얘네들 어쨌든 돈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구도심은 슬럼화 될 거고 네. 옆에 있는 도시에서 이사를 주러 가죠. 세종시도 인구의 25%가 대전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니까. 네. 그럼 거기가 슬럼화 될 거고 또 하나는 대전이? 네, 대전이 슬럼화 되겠죠. 서울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짝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리지널의 가치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토지 보상 받은 사람들은 다 강남, 서울에다 집 사고 싶어 할 거고 예시당초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네. 만약에 반드시 이전을 했어야 됐다. 네. 지방 혁신도시 네. 저는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각 도시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게끔 도시 설계를 다시 했어야죠. 각 도시가 특성을 가지고. 특성화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달라야 되느냐? 네. 로마와 베니스와 피렌체가 다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야죠. 베니스하고 로마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수로로 된 도시고 하나는. 예. 그 정도로 다르게 와 여기는 진짜 다르네. 네. 이런 게 되지 않고서는 네. 누가 거길 가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특화된 도시, 뭐에 특화된 도시가 없고 우리는 네. 그냥 같이 다 똑같은 도시를 이렇게 찍어놓는 네, 찍어놓는 거죠. 그런 네. 개발이 네.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도시를 그렇죠. 왜 만들 수 없을까요? 이런 개발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은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 한 도시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도시를 가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은 도시를 가진 적이 없고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는 6.25 전쟁 때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경성도 저는 도시라고 보기에는 좀 밀도가 좀 미흡하다. 밀도가. 네,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는 그 피난 시절의 부산. 네, 거의 예. 그렇게 봐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예. 우리나라는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2층짜리가 없어요. 네. 다 단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되게 밀도가 낮은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다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서 네.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이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이 서잖아요. 네. 네. 오일장에서. 5일장이 서죠.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 고대 그리스만 보더라도 아고라 같은 건 매일매일 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는 매일매일 장이 열린다는 얘기는 5일장 열리는 데과 비교하면 화폐 통화량이 5배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이 안 발달한다는 얘기는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5분의 1로 낮다는 소리고 부의 계승은 계속해서 땅 문서 받는 그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발전을 정체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피난 시절의 부산은 피난 시대 부자는 의도하지 않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너무 많이 몰려 산 거 아니에요. 좁은 네, 면적에 그렇죠. 밀도가 높고 그러니까 국제시장 같은 시장이 처음 생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500년 조선 역사에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근대 대한민국이 되면서부터 도시를 처음 만든 거죠. 서울. 네, 서울과 뭐 각종 이런 지방들에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였던 것 같아요. 강남 아파트. 예. 그게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너무 대량으로 생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계속 찍어내. 계속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에 새로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서울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울은 그 정신없음이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서울은 저는 시간적으로 압축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게 되게 독특한 묘미인 것 같아요. 서울의 묘미는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어느 나라보다도 네. 인구 밀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낮다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갈 때까지 1000만 인구 갈 때까지 되게 단시간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막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고 뒷골목도 있고 막 뭐 새로운 주상복합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이 막 정신없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고 막 그런 컨디션이 서울이 가지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압축돼.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오래된 그런 건물이기도 한데 거기에 되게 새로운 뭐 갤러리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특이한 가게도 들어가고 네. 양옥집이 2층 양옥집이 뭐 무슨 IT 회사의 네. 회사로 뭐 바뀌어서 쓰기도 하고 뭐 차고는 뭐 딴 가게로 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서울이 가지는 매력 중에 하나죠. 약간 좀 다양한. 네, 다양한. 다양성? 네, 다양성 네. 같은 것들이.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 노스텔지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를테면 이를테면은 오래된 건물은 항상 옳다. 을지면은 오래된 건물은 항상 옳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오래된 을지로 같은 데라면은 오래된 곳이라고 하면은 네. 뭐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냐면은 그 네. 골목길의 모양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 네. 그 골목길의 모양을 어느 정도 보존한 상태에서 예. 고밀화되게 재건축을 하는. 예. 그래서 골목길 주변으로는 다시 신축을 하고 그리고 블락 전체를 다 통으로 개발해서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한 번에 만들고 네. 그러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몇 개면 해결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골목길도 보존되고 보행 친화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특정은 네. 35층 규제를 풀어서 고층으로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러면은 시장성도 나오면서 네. 우리가 옛날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골목길의 모양을 유지하고 이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보스턴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보스턴에 되게 오래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고 네. 골목길의 모양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골목길의 모양을. 네. 골목길의 모양과 말하자면 을지면옥의 허름함을 다시 다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중요한 거는 그 골목길에서 봤을 때 하늘이 얼만큼 보이느냐. 그 하늘이 많이 보이고 비를 맞으려면은 건물이 주변에 1층 높이여야 된다. 네. 2층 높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럼 재건축할 때 그걸 지키면 되는 거고 가게 입구가 얼마나 몇 개씩 골목길에 배치되어 있냐. 그 위치에다 가게 입구를 다시 만들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의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것들도 얻을 수 있고 네. 재건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노스테이지에서 네. 벗어나야 네. 된다. 근데 교토 같은 경우에는 또 남겼잖아요. 네. 남겨서 좋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요? 이미 그 오래된 역사 동안 걔네들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그 오래된 지역에 보존이 되는. 그 보존도 되게 잘 돼 있고 소유자가 예. 너무 다양하게 쪼개져 있었던 거가 아닌가. 그게 우리나라처럼 막 6.25 전쟁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몇백 년 된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도 없었고 걔네들이 그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200~300년 전에 고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현대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온도를 못 쓰잖아요. 네. 지진 때문에 네. 구들장이 내려앉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난방 시스템이 가벼운 다다미 방에다가 화로를 놓으니까 2층짜리 집을 지어요. 교토는 2층짜리 네. 주택이 있고 거의 2층이죠. 거의 2층이 되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건물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건지 골목길을 남기는 게 중요한지 가게 입구의 밀도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또 해줘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다 가치관에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만들겠다는 거는 주택 값 오르지 않게 감시하는 네, 기구로 그거- 만들겠다고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불난 거에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상상해서 1960년대 우리의
선배들이 네. 8, 90년대 올림픽을 할 때 어떤 도시라고 네. 하는 거 이게 상상을 하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활기찼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과연 우리가 2030년에 서울이나 2030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시를 상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급해. 그냥 지금 이 지지율을 어떻게 바꾸고 몇몇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몇몇 지지자들한테 댓글 좋은 얘기 듣고 이거에 너무 급하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도 만족시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거든요.